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0일 금요일 오후 5시 8분입니다. 주말엔 영상 녹화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야 이제 의미 있는 바닥이 좀 나오면서 좀 미국 증시가 뭐 방향을 전환한다, 좀 불안감이 해소된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혼조하게 마감했다라는 거는 방향성이 좀 모호하다라는 거죠, 그죠? 강한 매수세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여튼 어젯밤은 또 기술주와 관련된 또 금융주, 어, 블루아울 이슈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금융주와 기술주가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최악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어떤 순환매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들도 좀 되고요. 상승하는 지수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어젯밤 이 미국 증시 지도 내용을 좀 보시자면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가 최악은 아닌 거예요. 좀 시장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보시면 어젯밤에 그 요즘 이란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긴 하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방산주 같은 게 좀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뭐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섹터들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막 하락하고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시장에 힘이 없으니까 뭐 하나는 오르고 뭐 하나는 떨어지고 이런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진행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 혼조한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하자면은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이죠. 어젯밤에 이 보시다시피 잘 버텨줬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일단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진짜 아래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아래쪽으로 확 한번 쏟아낼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자리였는데 일단 어젯밤에 그렇게 강한 매도세가 나타난 건 아니고 혼조하게 마감했죠. 이 정도면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잘 버틴 거예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5일선 위를 2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안착은 한 겁니다. 일단 최악은 또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계속해서 그 건강 상황이 좀 안 좋긴 합니다. 그 중기 단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상승 추세가 훼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방 베팅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빠져야 될 타이밍에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빠져야 되는 타이밍, 이런 타이밍들 여기서 안 빠졌고요. 어젯밤도 빠질 수 있는데 안 빠졌단 말입니다. 하락의 타이밍, 급락폭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일단 늦춰지고 있어요. 지금 벌써 두 번 급락폭락의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일단 시장이 많이 안정되긴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런 하락이 극복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해요. 여기서 이런 불안함을 극복하려면 강한 매수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강한 매수세는 아직까지 보이지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아직 그런 매수세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이슈를 좀 잘 봐야 되고 매일매일 시장의 움직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그죠? 지금 나스닥은 힘이 없다고요. 121선 아래에 있고요. 60일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힘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지금 꾸역꾸역 급락폭락을 참아가면서 바닥을 잡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분봉으로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30분봉 보고 계시고요. 30분봉에서 이 241선이 이제 1봉에서 5일선에 해당하는 어떤 단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가만 보시면 이 241선이 이게 어떻게 되냐? 지금 어쨌든 우하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찔찔찔 빠지고 있는 겁니다. 얘가 이제 방향을 위쪽으로 틀어내려면 뭔가 어떤 강한 매수세가 나와야지 방향을 틀어낼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보시면 어쨌든 아래쪽으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미세하게나마. 그나마 이 우하향하는 각도가 크진 않아서 급락폭락은 뭐 없고 뭐 다행히 뭐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하여튼 어젯밤에 5일선 위에 이거래일가 안착을 했다. 그러니까 241선 위에 이렇게 이거래일 동안 일단 안착은 했어요. 이거 자체는 일단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지금 241선 이렇게 있죠. 아래쪽으로 갈 땐 이렇게나 많이 갔어요. 지금 위쪽으로 갈 땐 이만큼밖에 못 가고 있죠. 그만큼 어떤 아래쪽으로 가는 힘이 아직도 좀 강하다라는 걸로 좀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급락폭락해야 될 타이밍에서 급락폭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나 아무튼 이런 241선을 딛고 이렇게 이격을 좀 많이 벌릴 수 있는 어떤 이런 매수세가 나타나야 본격적으로 좀 시장이 안정된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죠? 이거 5일선 위에 2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안착을 한 거지만 언제든 아래쪽으로 강하게 다시 한번 밀어붙이면은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스닥은 좀 불안한 상황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밤에 근데 좀 중요한 이슈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미국 대법원이 관세 판결을 내린다는 거. 이게 이 신문 기사를 보시면 지금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닌 것이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어떤 내용이 나오든 간에 이 시장은 지금 뭔가 움직이고 싶은 명분을 좀 찾고 있고 변동성이 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S&P 지수가 상하로 2% 정도 움직일 것이라고 JP모건이 전망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밤 그죠? 하여튼 매일매일 밤이 지금 미국 증시는 중요한 어떤 벼랑 끝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 중요한데, 이런 이슈까지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 밤의 움직임이 좀 또 굉장히 또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밤 10시 반인가 한국 시간으로요. PC 프라이스 인덱스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지금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조금 좀 기술적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뭐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뭐 그럭저럭 또 잘 버텨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벤트가 뭐가 있냐?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더라고요. 아마 근데 뭐 제 생각엔 엔비디아 실적이 좀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엔비디아가 이 나스닥 지수를 움직이는 어떤 주요 대장이 되겠죠. 그죠? 가장 큰 대장인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나야지 뭔가 어떤 큰 방향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하여튼 의미 있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주에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하여튼 삐끗하면 아래쪽으로 좀 미끄러지는 좀 그런 불안한 상황입니다. 뭔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어쨌든 엔비디아가 실적을 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좀 어떤 불안한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삐끗할 수 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S&P 지수도 그래요. 물론 나스닥보다 어떤 전반적인 건강 상황은 조금 낫습니다. 그죠? 121선 위에 있긴 하네요. 그죠? 그나마 조금 나아요. 나스닥보다는. 근데 아무튼 얘도 좀 불안한 상황이죠. 얘도 분봉상으로 이런 거 보면 또 같습니다. 여기선 색깔이 좀 다르긴 한데요. 이 진한 보라색이라 해야 되나요? 어쨌든 2거래일 연속으로 이 진한 보라색 선 위에서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된 것 자체는 긍정적인데, 이 확 위로 올라가야지, 이제 이격을 벌리면서 위로 올라가야 이 진한색 보라색 선이 이 5일선이 이게 이렇게 쭉 방향을 위쪽으로 틀면서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겠죠. S&P 지수도 아직 불안한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를 봐도 지금 시장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를 지금 29.3 이 자리를 이제 못 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리스크는 제한적이긴 하나, 이거 그죠? 이게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신호가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려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뭐죠? 지금 29.3 여기 매물을 소화하는 거예요.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지금 이제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빨리 아래쪽으로 내려와야지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이걸 봐도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불안하긴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국 증시는 지금 언제든 급락폭락이 시작돼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불안하다라는 거, 특히 나스닥이 체력이 많이 빠졌다라는 게 좀 불안한 내용이죠. 뭐 그나마 반도체 지수 이런 거는 뭐 흐름이 좀 괜찮긴 한데, 아무튼 얘도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정고점을 넘어가야, 여길 넘어가야 이제 탄력적인 상승이 되면서 좀 안정권을 네, 그렇게 돼야 안정권이 될 겁니다. 미국 증시는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뭐 한국 증시는 근데 일단은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한번 충격을 받는다 해도 한국 증시의 사실 상승 추세에 그렇게 큰 뭐 지장은 없습니다. 네, 일단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한국 증시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 채권 같은 경우 아직 여전히 이 단기적인 상승의 힘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여전히 좀 불안하긴 하죠. 그 주식과 채권은 지금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를 못 넘고 좀 아래쪽으로 좀 오늘 밤 이렇게 내려와 줘야 아마 주식 시장이 그래도 조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요즘에 그 채권이 조금 이 단기적으로 어떤 힘이 좀 좋죠. 아무튼 오늘 밤 그 채권은 어떤 저항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할 예정이죠. 여기를 중요한 저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 자리 넘어가면 그 주식시장의 불안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을 거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 오늘 밤이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요. 어젯밤 뭐 어제 오늘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2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5일선을 뭐 살짝 깨고 있는 모습인데 회복할 거라면 오늘 밤에 회복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상승할 거면 오늘 밤에 상승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거 뭐죠? 오늘 밤 물가 지표가 좀 중요하다라는 거긴 합니다. 아마 뭐 관세 판결도 있지만 이제 물가 지표가 어떤 오늘 밤 시장의 방향성을 좀 먼저 좀 선제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가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 보이면 아마 관세 판결 이후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것 같고 물가 지표 보고 시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으면 관세 판결 이후에도 계속 좀 계속 좀 부진한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주식이건 채권이건 지금 주식과 채권이 반대로 가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주식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물가 지표 나오고 주식 안 좋으면은 채권 계속 올라갈 거고 그게 이제 그죠? 그 12시에 관세 판결 나고 나서도 관세 판결 물가 지표로 인해서 반응이 좋으면 관세 판결 이후에도 계속 주식시장 반응 좋고 뭐 그럴 거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과 채권은 지금 현재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물가 지표가 어떤 오늘 밤 시장의 방향성을 좀 미리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뭐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 그러니까 국제유가 같은 거에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가고 있죠. 그죠?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당장 뭐 주식시장에 그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고요. 뭐 대략적인 내용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뭐 구리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은 눈치 보고 있죠. 주식시장 눈치 보면서 이거 올라야 되나 내려야 되나 무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어쨌든 지금 금융시장이 답답한 그런 어떤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지 않고 혼자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스피의 신고가 랠리는 특별히 들을 이야기가 없고요. 코스닥은 어제 이제 지수가 7.2% 상승하고 1% 오늘 하락했으면 매우 양호하죠, 뭐 그죠? 지금 이거를 딱히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7% 올랐고 여기가 정고점이기 때문에 2100짜리가 이 정고점을 앞두고 정고점의 영향과 어제 급등한 거에 대한 피로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가벼운 사람들이 주식을 조금 팔았다, 조금 차익 실현했다 이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심각하게 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눌림시 매수입니다. 코스닥 눌림시 매수. 당연히 코스피도 눌림시 매수. 미국 증시가 한번 빠질 수 있으나 한번 빠진다고 해서 딱히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율도 안정적. 그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상황이고 아래쪽으로도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도 계속 가고 있고요. 특별히 문제 없고 환율도 안정적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드릴 이야기는 91만 원이 하이닉스가 저항이었는데 이거 돌파한 척하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탄력이 둔화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 하이닉스가 한 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하이닉스가 달리겠다. 하이닉스 그만 쉬었다. 하이닉스 달리겠다라는 거고 삼성전자가 이제 좀 쉬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그 95만 원을 찍었고 아마 뭐 100만 원을 아마 뭐 100만 원 정도가 일단 단기적인 저항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상승 추세 자체에 문제가 없는데 이 확실히 예전에 엄청난 상승 탄력은 조금 좀 기대하긴 좀 어려워지고 있죠. 예전에는 확확 오르고 조정 나오고 확확 오르고 조정 나오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기 쉽게 이 원으로 대충 표현을 해볼게요. 요렇게 강하게 오르다, 요렇게 강하게 오르다가 지금은 이 상승이 약간 좀 이제 더뎌지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면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아무튼 많이 달려오긴 했죠.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조금씩 뭐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맞긴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건 좀 그나마 좀 지쳤다라는 건데 지쳐가고 전반적으로 체력이 조금씩 이제 좀 힘에 붙이고 있다라는 내용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오버슈팅이 막 나타나거나 엄청난 갑자기 뭐 큰 변동성이 터지면은 그런 자리는 약간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하는 또 그런 자리가 또 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예전에 비해서 어떤 이런 확확 치고 오르는 어떤 그런 상승의 탄력은 조금씩은 좀 둔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뭐 예전과 같은 그런 엄청난 탄력을 기대하기는 지금 좀 어려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세가 굉장히 잘 진행 중이라서 이게 뭐 어디가 끝이라고 생각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이제는 뭐 그런 생각은 좀 하긴 해야 되겠죠. 이런 시세가 영원하지는 않다. 어쨌든 너무 이런 엄청난 시세에 계속 취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계속해서 좀 긴장감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상승 중이긴 한데 탄력이 조금씩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주식 팔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예전에 비해 체력이 조금은 좀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그런 생각은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뭐 계속해서 괜찮죠. 지금까지 시세를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2차 전지 쪽 계속해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많이 오르고 오늘도 뭐 보시다시피 나쁘지 않습니다. 2차 전지 ETF 이거 가격 기준으로 해서 전고점 저항 넘었죠? 신고가 랠리 시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다른 것들 조금만 좀 보고 마치자면요. 하여튼 다들 미국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이거 유럽, 독일 증시인데 조금 힘이 좀 약하죠. 어쨌든 근데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갈 생각은 없고 좀 답답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일본 증시는 그죠. 여전히 약간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 눈치 보고 있다. 그 정도로 좀 설명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여기 힘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이 뭔가 조금 좀 힘에 붙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오늘 밤 이벤트를 앞두고 좀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